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5살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사는 곳은 서울 인접 지역이며 시가와 친정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친정은 부산이고 시댁도 멀리 있어서 자주 왕래하기 어렵지만 마음속으로는 편안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시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식구들과 따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시댁과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고 명절 등 중요한 일은 챙겨드려요. 하지만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남편을 통해 선물을 보내고 기본적인 소통만 하고 있어요. 그냥 저만의 삶을 살면서 행복합니다. 또한 시가 식구 중에 남편의 누나와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삽니다. 물론 이로 인해 시어머니가 저를 구슬리기도 하셨고 식구들끼리 안 보고 사는 게 말이 되냐면서 화도 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죽을 것 같아졌기 때문에 시댁에도 당분간 연락을 끊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누이와 잘 지내라는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강력하게 말하지 못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저에게 큰 소리를 치기에 적절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시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애를 낳고 살 만큼이 되었을 때까지 10원짜리 한 장도 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남편은 시댁에 더 퍼졌어요. 저는 임신 전 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는 여직원 복지가 매우 훌륭합니다.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었고 진급하여 연봉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버는 돈은 남편보다 조금 많긴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아이를 보아주신 적이 없으시면서 제가 일하느라 간혹 평일 제사에 일찍 오지 못한다면 서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벌어도 집안 제사를 소홀히 하는 거야?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오면 음식 차리러 와야지. 나랑 각자 신호만 일 시킬 거야? 세미는야? 이제부터는 미리미리 연차를 내고 와서 함께 제사 준비하도록 해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가족 제사나 행사를 연차를 내서라도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몇 번이나 하다 보니 운에 맞게 요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굳이 저에게는 연차를 내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회사를 마치고 퇴근한 뒤에 오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들과 사이가 특별하거나 진한 정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대면할 때에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도 회사에서 바빠서 연차를 낼 수 없다고 칼같이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을 일이 없을 거니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려 하실지요. 싫어하실지도 모르지만 더는 그런 소리는 싫어합니다.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남편 누나인 형님 신우이는 저보다 몇 살 많아요. 물론 결혼도 했고 시댁은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시누이가 자신들의 시댁을 얼마나 챙기는지는 제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우 본인이 말로는 시댁 돌보기에 제가 반도 못 따른다고 했으니 얼마나 잘 돌봤는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물론 시아버지 재산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꼭 자신이 가서 돌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시댁 일에 간섭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혹은 주저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케야, 너 왜 이렇게 말하는 거니? 시집간 언니가 없어서 잘 몰라? 결혼하면 보통 시댁 중심으로 가는 거야? 친정이 가까워서 자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시댁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알아? 내가 알려주는 거니까 나를 보고 배워야 해. 내 것처럼까지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올케에게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올케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야? 하지만 손이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어려웠던 저는 그때도 마음 내게 대꾸를 하거나 말을 끊질 않았었어.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대부분 이해했습니다. 노력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했다면 굳이 시누이랑 안 좋게 지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남편의 누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우이가 남편하고 그다지 친한 남매도 아니었고 안 친하다는 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갑자기 살가운 남자의 코스프레를 하며 자기 집안을 챙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싫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혼수 보러 다닐 때 신우이가 굳이 따라다니면서 황당한 한 번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예단을 주었던 적이 없어서 그의 집을 바꾸고 싶은 전자제품을 고르겠다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동생에게 누나가 선물을 사주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 상황은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하여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두 아이까지 낳은 신우이가 얼마나 철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남편이 해결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때에는 신우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시누이는 결혼할 때 이미 6살과 4살이 난 두 아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 매우 활동적이고 소란스럽습니다. 식사하거나 쉴 때에도 신랑 부인은 아이들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특히 첫째보다는 둘째를 더 예뻐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약간의 애정 결핍이 있어 보였고 큰 조카는 부모님보다는 제 시누이 부부를 더 좋아했습니다. 가끔 시댁에 방문하면 부모님을 두고 외삼촌과 저희 부부 옆에 붙어 있기도 했죠. 또한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자기는 외삼촌과 함께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차를 타고 갈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와 살갑게 지내지 않으면서 조카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특히 큰 조카를 보면 안쓰럽다며 하는 말을 쉽게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누이는 자신의 아이들이 우리를 잘 따른다는 것을 참 신기하게 이용했어요. 시댁에 가면 시누이는 매번 아이들을 맡기고 어딜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오늘만 3시간 정도 어린이들을 보살피지 못할까? 저녁을 먹고 들어갈 테니까 8시 전에는 돌아올 거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얘네들을 함께 나갈 수 없네. 오늘만 달콤이에게 좀 부탁해야겠어. 네, 그렇습니다. 형님, 저도 그때까지는 별일 없으니까요. 대신 너무 늦지 말고 들어오시고요.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조카들을 봐주겠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만날 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아예 우리 부부에게 보내버리고 본인은 신경도 안 쓰더군요. 시댁에 갈 때만 그랬으면 말도 안 합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둘이 신랑이 하는 말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누나랑 통화하면서 악수를 하는 걸 들었는데 끊고 나서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누나가 아이들 좀 맡기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도 모처럼 주말에는 어머니 있다가 안 가고 쉴래.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시다며 살펴주지를 못하신다고 하셔서 걱정이에요. 제가 잘 따른다고 힘든 일이 없을 거라며 반나절을 살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기 조카에 대해 약한 성향이어서 제 눈치를 보면서 싫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애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보, 계속 이러면 버릇이 될 것 같아 걱정돼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아예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자기네들 봐달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 하나도 아니고 다 맡기는 건 솔직히 너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해.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당신도 조카들을 예쁘답게 여기고 모든 일을 다 받아주는 건 그만두어야 해.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버릇이 없더라. 예쁘게 생겨서 자랑스러워 하더라도 혼내야 한다는 거야? 못마땅했지만 남편이 사이에서 나날들을 채우기 어려울까봐 몇 번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주말에 자신이 피곤하다고 하면 아이들을 맡기 위해 소리치는 것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한두 번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의 애들을 돌보는 사람은 아닌 거요. 남편에게 알아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자신이 해결하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자기 누나에게 말해야 할 것 같은 역이었나 봐. 시누이 남편도 어째서 부부가 둘 다 같은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은 시누이보다 한술 더 먹는 것 같기도 해요. 남편 대신 싫다는 말을 한 후에도 두 부부는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남편이 아이를 보라고 요청하면 거절할 경우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남편이 아닌 나에게 전화가 온다. 신우이가 억지로 에프레소를 외치는 것이었지. 조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니 조카를 몇 시간 돌보는 것도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느냐? 네 입에서 나온 말을 그렇게 꺼내지 말고 서로 가까이 사는 김에 자주 왕래하고 아이에 대해서도 조금 돌봐주면 좋을 텐데.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게 될 때,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기 좋지 않니? 내가 돌봐주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너 좀 돌봐줘.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 말에 순순히 알았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우 애들을 봐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용기를 내어서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한두 번도 아니고 저희도 일하느라 주말밖에 못 쉬는데 매번 이러시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가끔 그러는 건 저희도 상관없지만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거절한 게 아니라 남편이 형님에게 말씀드린 거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남편에게 뭐라 그러세요. 누나 말은 안 들어도 마누라가 그러자면 들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매정하게 그러지 말고 내 신우이의 부탁을 들어줘. 그러한 식으로 넘어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그때까지 참았던 건요. 시댁인 신우이가 너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남편과 척에 대한 사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하고 신봉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딱 치수를 맞추고 기본적으로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시댁이 아닌 우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임신을 하여 산전휴가를 쓰고 집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그녀의 행동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신우이는 자주 경계를 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거의 매주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서 나중에는 저는 너무 스피너펑. 꼴을 보기 싫어서 남편에게 맡기고 그냥 나간 적도 있었으나 노력은 더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신의 조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누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도 어린이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가능했죠. 그러나 전업주부였던 신우이가 일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신우이가 자신의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픽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어린이들을 픽업하여 신우이가 데리러 올 때까지 돌봐주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간식도 챙겨주었으며 저녁 시간에는 밥도 함께 먹였습니다. 해먹였어요. 그런데 그날 와서 신우이가 하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락가이 부고해요. 한 번 더 부탁드리자. 나 이제 일 다니는 거 알지? 그런데 퇴근하면 거의 7시가 되어서 맨날 헐레벌떡 다녀야 할 것 같아. 기왕 올케가 가까이 사는 김에 우리 애들 올케가 매일 일찍 하위시키려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부탁 좀 드리자. 올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올케네 집 근처로 이사 온 건 아닌데 공교롭게 일이 이렇게 됐네. 형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이면 몰라도 매일은 어렵네요. 특히 아이들이 둘인 것도 있고 제가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찍 하원을 끝내고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에 한 군데 더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최근에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직접 픽업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학원으로 돌려보내면 아이들도 피곤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잖아요. 집에 와서 편히 쉬어야지. 그렇다고 아이들 둘만 혼자 집에 놔두긴 힘든 일이죠. 올케는 아직도 어려워서 알지 못할 거예요. 아이들을 학원에 다니게 하면 교육비도 쉽게 감당하기 어렵죠. 아직 학원에 돈을 사용하긴 부담스러운데요. 죄송하지만 형님이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일은 어려워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자 있는 애들이 있건 없건 그것은 자기들의 사정입니다. 왜 매일 조카들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챙겨야 하는지 제가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님이 일하시는 경우 아이들은 퇴근 시간까지 유치원에 맡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우이가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 오랫동안 있다는 것이 힘들다면서 3시 반부터 하원시켜서 제가 데리러 간다는 것을 원합니다.
정말 찝찝한데요. 제 애도 아닌데 임신 중인 몸으로 조카들을 데리고 오가며 집에서 간식을 챙겨주고 있다니 너무 어렵네요. 신우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라 해도 제가 신우의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면 자기 친척이라도 부르세요. 엄마나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게 맞죠? 당연히 제 선에서 힘들 것 같다며 거절했고요. 그런데 신우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주말에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면서 오라고 하시기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시누이가 애들에게 하원을 부탁했다며 근데 너도 싫다고 그랬니? 너도 참 같은 식구끼리 어지럽다. 네가 지금 배가 많이 부른 것도 아니고 모처럼 집에서 쉬는 김에 내 시누 애들도 봐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집도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아니냐? 네 시누 직장 적응할 동안 좀 도와줘. 애 둘 데리고 얼마나 힘들 것 같니? 그리고 김에 집에 들려서 가끔 청소도 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너무 놀라서 눈까지 동그랗게 뜨고 말아버렸다. 나는 그럼 여기 말고 누가 있어? 라고 되묻었다. 나를 향해 당연히 내가 해야지. 우리 식구로서 도리 아니냐고 얘기했다. 그때 옆에서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런 상황은 안 맞다고 생각한 것 같다. 어머니는 말하던 중간에 끼어들어 엄마, 이 사람이 지금 입덧이 심해서 초반에 유산했다가 회사 휴가를 낸 거 모르세요? 그러니 잘못된 점이 생겼을 때는 엄마가 책임져야 할 거다라며 말했다. 그러자 다시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아이는 누나가 봐야지 라고 말했다. 청소를 또 왜 맡기나요? 그냥 우리 누나에게 속는다면 누나는 뭐 잘 봐주겠지요. 그만하세요. 이걸로 끝내려고요. 우리가 갈 테니까 남편이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왜 이래요? 여기에서 제 편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걱정 마세요. 우리 엄마한테도 누나가 딸로 하나뿐이라서 가끔 구별하기 힘든 건 알겠어요. 누나가 할 일은 누나가 할 거고요. 제가 앞으로 애를 보라고 말 못하게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이 내 편이란 게 참 행운이었어요. 이후로도 남편은 어머니나 누나가 제게 조카를 돌봐달라고 요구하는 게 생겼을 때도 분개를 하셨어요. 조카들을 봐주다가 뭔가 문제 생기면 다시는 식구들이 안 볼 거라고 하더니 엄포까지 놓기도 했고요. 남편이 강경하게 반대하자 신우도 더 이상 어쩌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거기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혼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잠자리마다 싶었어요. 물론 가끔 부탁하는 일이 있었지만 매일 봐달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 정도는 가끔 해줬습니다. 조카들은 무슨 죄가 있나 싶어 애들 앞에서는 절대 싫은 척 내지 않았고요. 물론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그마저도 하기 힘들어졌고 출산하고 나서는 한동안 저에게 애 봐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100일이 지난 시점에 저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우리 집에 방문할 때 보통 무언가를 사오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한 바구니의 과일을 사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부터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집을 비운 시간에 방문하게 되니 무언가를 바라고 온 것으로 생각되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뜬금없는 이야기만 하는 시누이가 그렇다고 말하면서 자꾸 오게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나면 몸도 다 회복됐지. 원래 3, 7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서 이제는 어떻게든 나아다닐 수 있겠지. 올케가 딸이라 그런지 엄청 순한 편이야. 아들 몸을 보다가 딸을 보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걸 느껴? 아, 안 그런 게 아니에요, 형님. 이렇게 순한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낮과 밤이 바뀌어서 한참 힘들었거든요. 아직 몸도 너무 지치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당황한 척을 했는데 마침내 본론을 말했어요. 올케, 이번 달에 이 일 그만뒀거든. 쉬면서 다른 직장을 찾을 생각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언제 또 쉴 수 있을까 고민이야.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평생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루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마음을 먹었지 뭐야? 그래요. 잘하셨네요. 가끔 그런 돌파구가 있어야 또 충전이 되죠 뭐. 무엇을 하실 건가요? 뭐, 친한 친구 2명이랑 발리에서 한 달을 살기로 했어요. 요즘에는 해외에서 한 달을 살기가 유행이라더라고요. 요즘 여자들끼리도 많이 한다던데. 어머, 좋으시겠네요. 아이들도 엄마랑 좋은 추억을 만들고 너무 좋아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시누이가 아이들도 데려간다고 생각해서 맞장구를 쳐줬는데 시누이가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이들을 안 데려가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데려가면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해요. 게다가 함께 가는 친구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도 없는 나란히 아이들을 데려가면 친구들에게 정말 민폐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케에게 부탁 좀 하려고 왔어요. 나는 한 달 동안만 살아야 해서 아이들을 맡기자고 제안할게요. 우리 아이들의 일정에 맞춰 밥 줄 필요도 없고 유치원에 아침에 보내고 오후에 데려다주고 잠깐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쥐들끼리 잘 놀잖아요. 올케를 볼 때 우리 아이들을 볼 테니까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기분이 되었을까요? 그 말만 해서 황당해져서 곧 답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게 아이 둘을 맡기는 것은 어려워요. 제 지금 우리 자녀 한 명만으로도 벅찬데 형님네 2아이를 어째 보라고 그러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돌봐야 해요. 아이들 아빠가 돌볼 수 없거나 그게 힘들면 차라리 어머니나 형님의 집에 부탁드려 보세요. 아이들도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좋은 말로 거절했는데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고 해요. 아예 제가 남편이 돌봐줄 수 있다면 굳이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매일 야근과 출장으로 바빠서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 달라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설마 그게 맨입으로 돌봐다 달라고 하겠니요? 오실 때 선물 좀 근사한 거 하나 사다 줄게요. 한 달에 그렇게나 봐줄 거니 한 번 눈을 깜빡하면 금방 지나갈 거예요. 간다. 나는 올케가 당연히 봐줄 줄 알았고 티켓 구매까지 다 마쳤는데 어떻게든 위로가 필요해. 우리 엄마나 시어머니는 멀리 계시니까 애들을 돌볼 수 없어. 부탁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형님. 저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든 상황인데 정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한데 못 들은 척 해주실게요. 하지만 신우는 제 거절이 우스웠나 봅니다. 일방적으로 대화를 던지시고는 서둘러 자리를 뜯어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올케만 믿고 우리 애들을 보살펴줄 걸로 믿고 있었어요. 이달 말이니까 추후로 계획을 세워서 애들을 데리고 올게요. 동생에게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만 간다. 붙잡을 새도 없이 신우이는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집을 나가 버렸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도 한 달을 자기 애 둘 다 다뤄달라고 하는 것도 열받는데 맨입으로 봐달라는 게 아니라면서 선물 하나 사다 주겠다니요.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난 남편이 퇴근한 후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다. 남편은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신 누나, 정말로 내가 애들을 다뤄주고 나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아까 하는 거로 보아 우리 집 현관에 그냥 내려놓고 가버릴 것 같아. 너가 다시 얘기 좀 해봐. 난 절대. 당신의 조카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어렵다고 보이네요. 그게 맞는 건가요? 왜 저한테 그러는 건데 알겠어요? 하지만 여보, 나도 누나한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다시 말해야겠어요. 우리 누나인데도 참 한심하다 하고. 이제는 정말 염치도 없네요. 우리 남편은 화가 나서 즉시 신우에게 전화를 했죠. 그러자 전화로 남편과 신우가 옥신각신 싸우더니 외침으로 채워지더군요. 분노한 남편은 전화를 끊고 그 후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여보, 도대체 누나와 말이 안 통하는군요. 이제 정말 지쳐버렸어. 걱정하지 마. 그 애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누나를 그냥 없는 셈으로 생각하고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그러한 말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냥 지금은 그런 누나를 잊고 살아가자. 그래서 당신이 만약 누나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애들을 봐주겠다고 대답하고 더 이상의 통화는 하지 마. 지금 당신이 에바를 주겠다고 대답하라는 게 내 생각이야. 그냥 당신이 약간의 도움을 주겠다고 말만 하면 돼. 그 누나가 출국하는 날이 언제였지? 이 달 말이라고 했었지? 그날 나도 휴가를 내서 우리도 당신 친정에 가서 바람을 쐬러 가자. 그냥 당신의 눈에 바라본 출국에 대해 맹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함께 가보자. 집을 비우라는 말에 대해 그런 결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맡기러 다른 곳에 맡겨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 누나도 정신을 좀 차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은 나의 제안대로만 무조건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나도 당신 때문에 골치 아픈 누나가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남편은 날 아이들을 맡기는 것에 대해 그냥 집에 있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해결 방법을 원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던져 두고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고 그날은 너무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 하지만 마침내 깊이 생각해 본 결과 남편의 말이 맞다고 느꼈다. 이번 일에 대해 제가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신우이가 전화와 문자로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제가 간결하게 알겠다라고 대답한 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애들을 보살피겠다는 말에 안심한 듯 했지만 선물을 선택하라는 말에 혼란스러워졌고 몇 날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너가 애들을 돌볼 것이라고 했다며 정말 잘했다. 내가 돌보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해결해 주었어. 어머니께서 내 선물 꼭 하나 사오란 말을 들었기에 비싼 것 하나를 골라두라고 하셨을 때 저는 선물이 돈으로 받는 게 너무 기분이 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요. 아이들 둘을 한 달 동안 돌봐주는 거니까 200 정도는 받아도 괜찮겠죠. 요즘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매우 비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가족 사이에 돌봐주는 일에 돈을 받는 게 옳지 않다는 거겠지요. 예전에는 돈을 받지 않고 당연하게 돌봐주고 키웠다. 그게 사돈과 며느리 간의 대저일 테니. 또 돌이킬 생각하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글쎄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우리 딸을 한 달 반 동안 돌봐달라고 하더라도 용돈을 안 받고 선물 하나만 받는 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아이를 맡긴 채로 형님처럼 멀리 여행 다녀와도 되겠죠. 그런데 그 말에도 더 이상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해주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남편이 전할 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면 우리 엄마와 함께 살아도 되겠어요. 나도 엄마와 누나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신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이제는 엄마가 당신에게 뭐라 하더라도 내가 반대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원할 때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남편이 내 마음과 입장을 존중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러 신우가 출국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전날 확인 문자가 왔어요. 아이들을 내일 9시까지 데리고 가야 해. 내일 출국이야 라고 적혀 있었죠. 친정 엄마가 가까이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무튼 그날 밤이 지나고 신우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겠다고 했어요. 아침에 밝혔다. 오랜만에 제대로 자서 컨디션이 좋았지만 시간을 확인해보니 신우이가 올 시간이 다가왔다. 약간 걱정되었지만 우선 기다려 보았다. 9시 10분을 넘어가자마자 내 핸드폰으로 신우이가 전화를 걸었다. 두려움도 없이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갑자기 신우가 먼저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애들이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야?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9시까지 올 거라고 했잖아.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잠깐 나간 거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애들을 데려다 놓을 텐데 역시나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녀는 계속 말했다. 말만 속삭인 듯 쏟아냈어요. 신우가 하는 대로 다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은근히 통쾌했어요. 그때 나는 신우 말을 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집에 없어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빈집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죄송하지만
생각해보아도 형님 애들 한 달 동안 보살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 신우가 방방 뛰는 소리까지 전화기를 통해 들릴 만큼 느껴지더군요. 이렇게 하면 나 어떡해? 라는 말을 하며 애들만 맡기고 곧바로 공항에 갈 거라 했잖아. 난 울켜 사정을 모르겠고 일단 급해서 당장 와. 애들 집에 두고 갈게. 빨리 와, 형님. 얼음조차 없는 집에 애들만 두고 가야 한다고요.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네요. 이러십니까? 반드시 가셔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어머니 집이나 시아버지 집에 맡기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왜 제게 그러시나요? 아이들을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정말 미쳤어요. 왜 그러세요? 어디에 있든 내가 알바 아니니까 당장 오라고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잠시 교회에 있는데 핸드폰을 놓고 나왔더니 이상한 신호가 나가는 소리가 제 휴대폰에서 들렸는데 남편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신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진짜, 왜 우리 사람들한테 이러는 건데? 누나야, 정말 미친 일이 아니야? 지금 누가 누구란다고 미친다고 해? 제정신으로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야? 누나, 내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데로 몰래 이사를 갔어. 이제부터 너희 애들은 내가 책임진다. 야, 너 앞으로 누나 없이 어떻게 살 거야? 제발 아들아, 너희 할머니한테 잘 얘기해야지. 왜 이사를 갔는데 말도 없이? 내가 애들 좀 보라고 했잖아. 왜 몰래 이사를 가냐고? 막내만 중요한 줄 아는 줄 알고 나 같은 엄마는 계속 뒷전이라더니 너는 그렇게 살 거니? 나는 앞으로 계속 우리 아내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부터 나랑 함께하여. 집사람한테 전화로 연락해봐. 뭐, 너랑 누나랑 연락이라도 끊기로 했다는 거야? 나가서 조카들 돌보고 그동안 연락하고 살았거든. 걔 누나한테 무슨 애정이라도 있어서 그런 줄 알아? 난 확실히 말했어. 우리 그 집에서 이사 나왔으니까 억지로 들어갈 생각하지 마. 경찰에 신고 당하고 싶지 않다면 앞으로 내 애들은 내가 돌봐. 전화기 너머로 악마 같은 신우의 욕설이 들렸는데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 남편은 직접 신우의 번호를 차단했어. 얼마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은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입이 산뜻하다고 해도 그때는 조용해야겠어. 긴장했는데 남편은 정말 자기 가족을 몇 년간 보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지 오히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신우가 애들을 어떻게 해서 해외로 떠났는지 궁금했지만 그냥 친정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급한 사람이 방법을 찾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왔는데 사실 남편은 이사를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거든요. 친정에 있는 동안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들이 갈기갈기 찢겨 있는 걸 보고 누가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짐작이 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성미가 급한 신우의 행동이었죠. 남편은 혀를 차며 우리 누나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것 같네 라며 말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우리 진짜 이사를 가야겠어요. 내일 당장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버려야 해요. 아주 멀리로 이사를 가보는 게 어때요? 집이 금방 팔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보면 어떨까요? 팔리면서 나는 우리 누나를 오늘부터 볼 일 없이 살 거예요. 당신도 앞으로 마음 편하게 해 먹어야 해요. 우리 누나가 제 말에 동조하고 당신을 달래줄 것